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오늘은 최갑수 저자님의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저도 저자님처럼 떠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올고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지더군요. 제 자신이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사진을 감상하면서 글을 읽고 있으니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펼쳐놓은 이 페이지는 이가수 폭포인데요. 와, 정말 웅장하고 경이롭죠?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가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있는 폭포로 암석과 섬 때문에 20여 개의 폭포로 갈라져서 갈색에 가까운 많은 양의 물이 낙하하는데 그 너비가 무려 4.5km나 된다고 하네요. 아, 정말 꼭 한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시간을 만나려거든 여행하라. 두 번째가 어쩌면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오해. 세 번째가 사랑에 관해 결정적인. 네 번째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4가지 파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파트는 사랑에 관해 결정적인. 여행과 당신에 관한 하루. 오늘도 내게 남은 날들 가운데 하루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기 싫은 원고를 억지로 써야 하는 마감 때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키보드를 두드리다 잠자리에 들 때면 머릿속에 온통 날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것만 같다. 베란다 바깥의 짙은 어둠 속으로 내 속의 무언가를 꺼내 멀리 던지는 것만 같은 기분. 무의미해하면서 한번 힘껏, 무의미해하면서 다시 한번 힘껏, 무의미해하면서 또다시 힘껏. 어둠의 저편에서 이렇게 들려온다. 볼, 볼, 볼. 난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스트라이크 존을 찾으러 어둠을 노려본다. 이런 젠장. 어디가 스트라이크 존인 거야? 오늘도 정확히 하루만큼 남은 시간이 줄어들었다. 내일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여행과 당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하루. 실수에 대하여. 실수는 하라고 있는 거지 하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실수 좀 하면 어때?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은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는 쿨한 마음가짐. 실수는 결국 실수일 뿐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실수를 한 적은 없잖아. 실수는 용서받기 쉬우며 우리는 실수들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는 실수 때문에 생각지 못한 행운과 만나며 실수는 노력하는 자의 특징이니까. 실수란 잘못 주문한 피자 정도 어차피 먹어버리면 되니까. 어쩌면 지금이 나를 만든 건 실수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월요일 아침. 미뤄둔 일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어딘가 매복했다가 갑자기 나를 덮치는 병사처럼.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당황스러워. 월요일 아침은 프리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더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조금만 더 웃어주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역시 대단해. 조금만 더 감탄하고 나는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구나.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그까짓 거 뭐 일단 가보는 거지. 조금만 더 대담해지고 난 이런 것 없어도 돼. 조금만 더 심플해지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건 내일로 미루자. 조금만 더 게을러지자. 유유자적 컴퍼스. 나는 컴퍼스 같은 존재면 좋겠다. 연필이나 지우개는 너무 바쁘고 컴퍼스 정도면 가끔 나와서 굉장한 척 일을 해주고 조금은 으스대며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유유자적 세상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좋은 여행이란 그러면 이렇게 답한다. 자신의 내면을 넓히는 일,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일, 이런 것 다 좋다. 훌륭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것 다 떠나서 좋은 여행은 현지인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여행자들과 자연을 배려하는 것, 자아를 찾아 떠나는 나의 여행보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당신의 여행이 수백 배 더 아름답다. 나도 가끔은 어느 클라이언트가 내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일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이번 일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해주세요. 이번 일을 잘해주시면 다음부턴 더 좋은 금액을 드릴게요. 난 일단 생각해보고 메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매몰찬 거절은 사업에는 좋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에게 메일을 썼다. 안녕하세요. 제안하신 일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일에 대한 저의 호기심과 즐거움 때문에 열심히 했지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답니다. 더구나 이번 일을 싸게 해주면 다음부터 더 드리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답니다. 라는 문장도 덧붙이고 싶었지만 너무 매몰찬 것 같아서 그만뒀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좀 못되게 굴었단 생각. 나도 가끔은 못돼진단 말이야. 궁금한 밤. 잠에서 깨 우두커니 앉아 방을 둘러본다. 침대와 책상과 책장과 보조 책상이 있는 방. 커튼에는 단풍나무 그림자가 일렁인다. 조니 미첼을 들으려고 컴퓨터로 향하다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커다란 지구 사진을 보고는 흠칫 놀란다. 아,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별이구나. 가끔 산다는 게 동굴 속에서 마늘을 까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이 그런 밤이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연다. 이것저것을 클릭하다 나는 내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직도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 많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한다. 나는 다시 잠을 청한다. 내일 아침 나는 어디로든 출발할 것이다. 냉담과 과묵.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건 어쩌면 약간의 과묵과 더 약간의 냉담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이 수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요일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한 달쯤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말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 가만히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텅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하고 후회하지 말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녹이 슬고 있었던 거다. 여행이란 내 속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끄집어내는 일,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여행은 자신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이기도 하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소리들. 눈을 감고 있어봐. 발치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 텐트를 두드리는 빗소리,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를 빠져나가는 소리, 절 마당에 떨어지는 새소리, 달팽이가 빗방울에 몸을 씻는 소리, 물풀의 나무의 여린 가지가 물가로 기울어지는 소리, 갓 태어난 송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서는 소리, 까마득한 곳 만년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소리. 여행은 우리가 먼 옛날 잃어버렸던 청각을 회복하는 일.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부디 느껴보시길. 야간 열차에서의 중얼거림. 나는 지금 야간 열차를 타고 있다. 열차는 레일 위를 덜컹거리며 어두운 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빗방울처럼 스치고 나는 내가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열차가 레일을 따라가듯 나는 내 운명을 따라 캄캄한 미래를 살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국의 여명이 밝아올 것이고 나는 처음 마주하는 외로움과 새벽 앞에 서 있을 것이니 여행은 늘 새로운 아침을 보여주고 인생은 늘 새로운 외로움을 보여준다. 기차는 덜컹이고 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은화를 만지작거리듯 외로움을 만진다. 그리고는 나는 아직 살아있어 하며 슬며시 미소 짓는다. 여행은 세계의 신비롭고 달콤한 거짓말을 듣는 일,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일,
나처럼 무력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사람도 때로는 산다는 게 근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일. 여행은 혹은 사랑은. 시칠리아 파스타. 시칠리아 하면 사람들은 마피아를 떠올리나 보다. 시칠리아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마피아를 조심해. 그럴만도 했다. 인터넷으로 시칠리아를 검색하면 마피아와 연관된 항목이 주르륵 올라온다. 영화 대부의 무대기도 했고 실제로도 시칠리아의 주도인 팔레르모는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로마에서 시칠리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탈리아 노인에게 요즘에도 시칠리아에서는 마피아가 길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나요? 하고 물었다. 그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일어나기는 하는데 다 옛날 일이죠. 그리고 덧붙였다. 시칠리아는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여름 휴양지로 즐겨 찾는 곳입니다. 경치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시칠리아는 노인의 말대로 뛰어난 풍광을 자랑했다.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가 건설되기도 했고 로마와 비잔틴 제국, 아랍과 노르만족의 영향을 받아왔던 시칠리아. 혹시 그리스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고대 그리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 건물과 고풍스러운 거리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물씬 뽐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다. 유럽의 어느 곳보다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시칠리아였다. 또 하나 시칠리아를 여행하면서 행복했던 건 파스타 때문이었다. 팔레르모와 카타니아, 아그리젠토, 라구사, 모다카, 트파라니 등등 한 달 가까이 시칠리아를 여행하며 수많은 파스타를 맛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맛이었다. 시칠리아는 서양에서 최초로 파스타를 전수받은 지역이다. 히말라야 산맥 북부 중앙 아시아 지역 유목민족들이 처음 만들어 먹기 시작한 국수는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식문화로 발달한다. 그리고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수를 가져가는데 이것이 파스타로 변이를 일으켰다고 한다. 물론 이는 가상에 불과하다. 중세사학자 몬타라니가 쓴 유럽의 음식 문화를 보면 생 파스타는 고대부터 지중해 연안, 중국 등에 널리 알려졌으나 마른 파스타는 근대에 사막을 이동하는 이슬람인들이 발명했다고 한다. 사막을 횡단하는 오랜 기간 동안 운반과 저장이 쉬운 음식이 필요했고 그러던 차에 건조 파스타를 개발해낸 것이다. 밀가루와 물, 소금을 넣고 만든 반죽을 얇게 밀어서 건조시키는 이 방법은 11세기경 이슬람 상인들이 시칠리아로 건너오면서 이탈리아에도 본격적으로 전해졌다. 시칠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시칠리아의 파스타가 매우 다양하며 맛이 자극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칠리아인들은 스파게티 같은 가는 면 요리는 물론 독특한 모양의 짧은 파스타도 많이 먹는다. 시칠리아는 목축이 발달하지 않아 육류와 치즈가 귀했다. 그래서 파스타에도 해산물과 채소를 많이 썼다. 맛도 맵고 짜고 다소 자극적이다. 은근히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시칠리아에는 정어리의 일종인 사르데 파스타가 유명한데 올리브 오일과 정어리, 소금으로 맛을 낸다. 가지와 리코타 치즈로 만든 서민적인 파스타인 노르마 파스타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시칠리아 파스타는 쿠스쿠스라는 아랍풍의 요리로 유명하다. 국수류가 아닌 좁쌀처럼 생긴 것인데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파스타로 분류된다. 생선이나 해물의 살과 즙으로 양념하여 만드는 전통 요리다. 이 밖에도 오징어 목물로 만드는 알 네로 디 세피에라는 스파게티 요리도 유명하다. 시칠리아를 여행하고 난 뒤 파스타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생크림에 면을 담아주는 수준이었던 한국형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에 존재하지 않았다. 버터와 계란 노른자, 베이컨 약간, 후추와 소금을 뿌린 까르보나라의 맛에 길들여지고 말았다. 시칠리아를 여행한다면 시간을 내 트라파니에 가볼 것을 권한다. 섬 서북쪽에 위치한 트라파니는 필레르모나, 아그리젠토, 라구사, 타오르미나 등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시칠리아의 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풍광을 보여준다. 이들 도시가 바로크풍의 건물들과 그리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로 가득한 반면 트라파니는 이들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로맨틱한 풍경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염전과 염전 위에 서 있는 붉은 귀화 지붕을 얹은 풍차다. 트라파니로 떠나기 전 시칠리아 모디카에서 만난 주방장 주세페는 자신은 요리를 할 때 반드시 트라파니산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했다. 소금이 음식 맛의 절반이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질 좋은 소금은 오직 트라파니에서만 구할 수 있어. 파스타 역시 마찬가지야.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죠? 주세페가 검지손가락을 펴며 말했다. 큰 냄비를 갖추는 것. 이런 신선한 재료도 아니고 좋은 밀가루도 아니고 고작 큰 냄비라니. 주세페는 이렇게 답하며 눈을 찡긋했다. 스파게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수 중 가장 딱딱해. 이를 제대로 삶기 위해선 기다란 스파게티가 통째로 담기는 냄비가 필요해. 새로운 풍경을 본다는 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풍경을 본다는 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어부가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이었다. 어부는 호수를 향해 그물을 던졌고 호수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어났다. 그물을 던지고 얼마 후 어부는 느린 동작으로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수도승이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하면서 엄숙했다. 하지만 그가 걷어 올린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걸려 있지 않았다. 어부는 다시 호수를 향해 그물을 던졌다. 호수 저편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부는 호수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소였고 호수가 필요한 만큼 물고기를 허락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미소였다. 어부는 다시 그물을 던졌고 그 순간 멀리서 물새 몇 마리가 날개를 치며 날아올랐다. 아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세렝게티.
세렝게티에 갈 것이다. 가고 말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완벽한 이방인이 되기를 꿈꿔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해 왔다. 하지만 런던, 더블린, 카이로, 쿠알라룸푸르, 팔레르모, 상하이, 도쿄, 루앙프라방, 하노이, 방콕, 이스탄불 그 어디에도 이방인이 될 수 없었다. 다른 여행자들과 어울려 투어를 떠났고 맥주를 마셔대며 밤을 지새웠다.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덧없는 인간의 말을 짓거려 댔다. 결국 나는 세렝게티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웅고룽고로 분화구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커다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수밖에는 플라밍고와 하마, 임팔라, 벨벳 원숭이, 가젤, 사자, 하이에나가 우글대는 그곳에서 단 한마디도 인간의 말을 짓거리지 않으며 24시간을 보내는 거다.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보는 거다. 세렝게티에서 어쩌면 나의 여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상상한다. 둥근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목이 긴 기린의 우아한 모습을. 기린의 뒤로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늙은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걸어간다. 코끼리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곧 해가 질 것이고 세렝게티에는 밤이 올 것이다. 나는 망치를 들고 텐트의 팩을 두드린다. 나는 떠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14kg의 신세.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타알 화산이 있다. 유황 연기가 자욱한 활화산이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이런저런 촬영을 핑계로 카메라 장비를 잔뜩 챙겼다. 공항에서 무게를 재니 가방 무게가 14kg이나 됐다.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다 무거운 장비를 지고 화산을 오르는 일은 고역이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장비를 맨 어깨는 빠지는 듯 아팠다. 앞서가던 가이드 레딩은 흘낏 돌아보더니 카메라 가방을 빼서 자기 어깨에 맸다. No problem, no problem. 싱긋이 웃는 그의 얼굴에 땀이 반짝였다. 14kg이나 되는 카메라 가방을 맨 레딩은 힘겨워 보였지만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었다. 아무튼 레딩 덕분에 한결 쉽게 화산에 올랐고 화산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고마워 레딩. 이 신세를 어떻게 갔지? 화산을 내려와 콜라를 나눠 마시며 그에게 말했다. 괜찮아. 내게 진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도록 해.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함께 그 짐을 덜어줘. 외롭고 외로운 동작의 나날들. 나일강이 범람하면 무너지곤 했을 거야. 무너지면 또 다시 쌓았겠지? 그들은 그렇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반복했을 거야. 외롭고 외로운 동작의 나날이었겠지. 피라미드 앞에 선 한 쌍의 서양 여행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손잡이 같은 것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그런 걸까?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해발 5,000m 이상의 고지에 사람을 살게 하고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달에서 보이는 성을 쌓게 하고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창문마다 화분을 놓게 하고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바위에 깎아
얼굴을 새기게 하고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갈대로 섬을 만들게 하고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달에 닿을 로켓을 만들게 하고 외로움이 정말 외로움이 외로운 동작을 만들어 인류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도 어디선가 희미하게 꾸란을 읽는 노인의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어집니다. 가까운 산 정상이라도 올라가서 탁 트인 시야를 봐야겠네요. 오늘도 역시나 화이팅입니다. 낭낭이었습니다.